차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왔던 황하나 씨가 이번에는 세 번째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다.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벌써 세 번째 구속 기소인데요. 첫 번째 혐의를 받았을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해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등지로 이제 도피를 했다가 자진 귀국을 하긴 했는데 또 한 번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홍종성 기자께 좀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이제 본인은 부인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자진 말하자면 이제 체포돼서 들어올 때도 국적기 타고 오기 전에도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지인에게 마약 투여를 하지 않았다. 사실을 부인을 했어요. 예. 그리고 본인도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 본인의 이 복약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경찰은 지금 현재 그 2명의 공범과의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범 또 다른 한 명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 2명의 어떤 공범이 아니라 본인이 오히려 공범들에게 이 지인 2명에게 2023년 7월에 아파트에서 이 마약을 투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심지어 직접 투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 증거들뿐 아니라 구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이 됐고요. 첫 번째는 집유로 넘어갔고 두 번째는 1년 8개월의 실형을 살았는데 예. 이번엔 말하자면 누범이잖아요. 네. 재법인 상황에서 또 한 번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자진 귀국을 한 이유가 한 매체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좀 책임지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뭔가 아이에게는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였을까요?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는 동인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본인 얘기로는 아이의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좀 적절한 환경에서 양육을 해주고 싶고 엄마로서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그 속내를 뭐 추측을 해보자면 이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더 이상 도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차피 영원한 도피가 어렵다면 결국에는 경찰의 수사를 국내에 귀국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예.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가 피의자이고 그리고 만약에 피의자가 없다면 이 아이를 보호하거나 교양할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부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하나 씨가 뭐 아이의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내세워서 구속 여부를 좀 피해보고자 하는 어떤 노림수도 있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아이의 아빠와 함께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 죄질에 불량하고 또 도주를 1년 넘게 했던 그런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황하나 씨가 이렇게 아이의 엄마로서 유일한 양육자라고도 보기도 어렵고 도주 가능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구속이 됐던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하나 씨는 지금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물론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나온 진술이라고 해서 모두 진짜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 확보한 진술 가운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범과 접촉을 하고 또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좀 드러났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유리한 진술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공범들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어제 황하나 씨가 검찰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앞선 두 차례 마약류 관련 혐의와 달리 이번에는 제3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애초에 마약류를 투약한 자들에 대한 수사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가 통상 마약류를 투약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그 자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자에 대한 수사로 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황하나 씨가 포착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로 도주한 상황에서 제공자에 대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수사기관에 상당한 수사 협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감형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마약을 투약한 자들이 황하나 씨에 대한 상당한 제보를 한 상황에서
외국에서 황하나 씨가 공범들에게 접근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범 A 씨에게는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함으로써 실제로 공범 A 씨 측이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예. 검찰 수사 결과 번복된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또 다른 공범 B 씨에게는 보복성 연락을 했다는 취지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이 모두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단순 소지나 투약을 넘어서서 매매 알선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 자체가 네. 법정형이 높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종 전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한 상황이라 황하나 씨가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또 다른 마약을 제공한 중요한 범죄를 다시 한번 제보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는 적어도 징역 2년 6월 이상의 중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어제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3세 황하나 씨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생활 연애 등까지 사실 일거수일투족이 논란거리였던 이 황하나 씨인데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재벌로 귀국해서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르면 영장까지 신청할 예정인데요.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 A씨가 누굽니까? 함께 투약한 연예인 등 공범도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A씨랑 죄송합니다. 같이 마약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죄송합니다. 제공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연예인 A씨.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원구치소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수사선상에 올라가서 도피, 미입국 혹은 과거 마약 투약 혐의까지 하나하나 다 수사 대상이 되겠죠, 황하나 씨.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뒤늦게 알려진 얘기 중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갈 때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뭐 그만큼 손쉽게 국경을 넘었다. 뭐 이런 정황들도 좀 뒤늦게 알려진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황하나 씨가 아마 인터폴에 처음에는 청색 수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청색 수배 요청이 있으면서 바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여권으로 국경을 정상적으로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예. 이 지역을 육로로 버스를 통해서 넘어서 미입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미입국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경위로 버스를 타고 들어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예. 태국과 캄보디아의 지금 범죄 단지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그렇죠. 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미입국해서 캄보디아에 넘어가거나 또 반대의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런 성행하는 미입국 방법 중에 하나를 현지 또는 한국에 있을지도 모르는 혹은 제3국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력자의 도움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이 되는데 이런 조력을 받아서 그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터폴에 청색 수배됐다가 나중에 적색 수배됐다고 하는데 사실 예. 인터폴이라는 기관은 체포의 직접적인 권한이나 강제 수사의 권한이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설령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보 공유 정도를 해서 현지 경찰이 현지 사법 법에 따라서 이 권한을 행사해서 체포 권한 등을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인터폴에 청색 수배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은 이 미입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또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스를 타고 육로로 어떻게 보면 손쉽게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예. 캄보디아로 넘어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정혜 변호사님. 네. 경찰이 이제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정확히 어떤 혐의로 나중에 이제 영장 신청하고 구속령 신청하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구속이 될 가능성 어떤 혐의를 저희가 주요로 봐야 될까요? 일단 황하나 씨가 이번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한국으로 송환이 되었는데요. 예. 지금 혐의점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 황하나 씨가 지인들에게 주사기를 통해서 마약류를 투약시켰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예. 그때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23년 12월에
때 본인이 태국으로 출국을 한 것이죠. 그때는 아직 한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었던 것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후에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뭐 성매매 의혹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의혹은 추후에 조금 더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있어서는 23년도에 있었던 이 지인에 대한 투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본인이 이미 마약류를 직접 투약을 해서 예. 집행유예 이후에 실형까지 살고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투약을 했다는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있습니다만 예. 본인이 출국 금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외로 도피를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강정희 변호사가 짚어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도주 우려, 그런데 이제 미입국 사실이 있었고 과거에 여러 논란과 구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저게 지금 한 6년 전 장면이었는데 6년 만에 다시 공식 석상이라면 공식 석상일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습니다. 홍정성 기자님. 근데 저희가 뭐 일부 이제 의혹 보도를 한번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이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가 워낙 그 한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황하나 씨가 거기서 호화 도피를 했다, 이런 의혹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혹 보도들을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일단 태국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흔히 말하는 좀 배후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태국으로 갔었죠. 여기서 자동차 업계 관련 일을 하는 NC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부유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국에는 하이소라는 말이 있는데 하이 소사이어티가 어떤 재산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 이내의 부자들인데 굉장히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 연예계를 좋아하고 클럽에서 파티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을, 상류층 무리를 하이소라고 하는데 예. 그 하이소였던 자동차 업계의 그 NC라는 사람의 후원 속에서 굉장히 호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청색 수배 중에 캄보디아로 옮겨간 건지 아니면 적색 수배로 바뀐 뒤에 옮겨갔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제보자들이 동남아를 오가며라는 얘기를 해요. 예. 말하자면 태국에 있다 캄보디아를 한 번 간 게 끝인지 태국과 예. 캄보디아를 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다시 캄보디아에서도 재력가 후원을 해줬다는 재력가의 이름이 또 성씨가 등장합니다. 그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 있다는 예. 고급 주상복합. 여기서는 김씨라는 성씨의 그 남자가 있는데 예. 여러 이제 보도들을 보면, 단독 보도를 보면 예. 그 김씨의 아이를 가졌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어떤 지인에게 나 그 김씨 아이를 가졌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좀 더 진위 여부는 분명히 내일이라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의혹 보도일 뿐인데요. 예. 그런데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임신 여부가 타당한 게 아니라 이 어떤 호화 생활을 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타당해 보이는 게 역시나 그 캄보디아에서도 굉장히 고급 주상 복합에 있는데 예. 그의 연인으로 김 씨라는 사람도 또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건데 저는 단순히 부유한 남자들의 후원만은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뭐냐면 황하나 씨가 한 일에 대한 의혹 보도도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성매매 의혹. 뭐냐면 그 태국의 하이소들이나 캄보디아에서도 굉장히 케이팝이라든가 연예인들, 이런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이제 태국이나 캄보디아로 놀러 왔을 때 그런 그 현지의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주선했다라는 의혹 하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예. 하나는 마약 유통의 의혹입니다. 뭐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비교적 도피 생활과 현지 생활이 뭐 수월하지 않았냐는 의혹 보도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도 미입국 과정 전후로 앞으로 이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최진봉 교수님, 사실 황하나 씨 하면 여기 보면 뭐 남양유업, 창업주 외선녀, 뭐 재벌 3세라는 얘기, 혹은 과거 유명 가수와의 열애 등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 그럼에도 본질은 결국 마약 투약 혐의. 그게 이제 계속 거듭하면서 본인이 수렁에 빠진 셈인데 과거에 한 3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이 인터뷰 내용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대마초를 아마 유학 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약을 처음 시작한 건 친구가 와서 권유를 했고 예. 그리고 나서 처음 이제 마약을 했는데 주사기를 통해서 마약을 투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몽롱한 상태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약이 안 좋은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TV나 아니면 매체에서 뽕나무나 뽕이라는 말만 왜냐면 우리가 마약을 뽕이라고 불렀던 시대가 있잖아요. 뭐 시쳇말로 뭐 그렇게 불렀었죠. 그렇게 불렀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만 나오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주사기가 이렇게 등장한다거나 드라마나 아니면 TV에 이러면 예. 또 그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한 번 마약에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늪처럼 계속 빠져드는 건데 예. 그리고 나서 온 몸이 다 피해가 왔는데 예를 들면 치아도 다 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도 여드름 한번 나지 않았던 피부였는데 피부에 온갖 부작용이 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이 메스버그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보면 마약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벌레가 마치 피부를 걸어다니는 듯한 피부 위에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이제 영화로도 많이 소개가 나왔죠. 되고 그만큼 그러니까. 마약이 치명적이다라는 게 언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벌레를 보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온 몸에 상처가 나 있는데 그걸 긁느라고 그 벌레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쫓기 위해서 긁느라고 메스버그라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처럼 마약에 걸려서 본인 입으로도요 온 삶이 망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뭐 이러면 오늘 내일 안에 결론이 날 테고 아마 6년 만에 포토라인 캄보디아에서 재발로 체포된 황하나 씨의 모습도 뭐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